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의 최일선에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옥중 노트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직후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부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5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도 특전사 병력이 빠지니까 수방사도 병력을 같이 뺀 거라고 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또 선관위 봉쇄 임무를 맡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도 병력 철수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고 말했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저희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 지시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계획이 확인된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여론조사 꽃 등 모두 5곳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이들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건 드러났지만 이 전 장관 문건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거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그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단전 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를 끊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단전 단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계엄 당일 별도의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선관위 단전 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상대로 내일부터 시행하려던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 동안 미루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와도 이 시각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왕종명 특파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전부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25% 전면 관세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차로 전화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후에 2차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협상 뒤에 트루도 총리와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도 캐나다는 우리를 잘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전 관보를 통해서요, 내일부터 캐나다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면서 그 세부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두 나라에 대한 전면 관세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멕시코가 빠져 있는데 멕시코는 한 달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오늘 오전 통화한 직후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미루기로 했다고 양측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인 합의를 이룬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서 국경 지역에 군인 10,000명을 즉시 파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가 동시에 투입돼서 통상과 안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 협상을 통해 전면 관세를 시행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캐나다에는 관세 부과를 공식 통보했지만 멕시코에는 별도의 통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두 나라 사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됐는데 실제로 멕시코는 전격 유예로 현실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중국과도 24시간 이내에 대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올해는 개입하지 못할 거라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 운영과도 연계돼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조치는 사격 개시였고 중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는 더 올라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외교 안보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라는 통상 정책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협상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막판 밀고 당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가 직접 서명하기 전까지는, 나아가 그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진 함부로 예측해선 안 된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극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는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1.2도에 체감온도 영하 17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춘천의 체감온도 영하 16도, 안동의 체감온도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전북 순창의 CCTV 화면인데요. 눈이 빠르게 쌓이면서 차로가 온통 눈길이 되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0cm 이상, 제주 산지에 40 이상, 호남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고요. 시간당 3에서 5cm가량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굉장히 추울 텐데요. 서울의 최고 기온 영하 6도에 체감온도 영하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